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 중 일부는 우리 한국인들마저도 예상하지 못한 곳의 매력에 매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발 쏘는 머리와 얼굴의 미용 및 손질을 담당하는 가게나 전문 업체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발 쏘는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스타일링하며 필요하다면 수염과 얼굴 손질도 해주는 곳입니다. 대한민국만의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낀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벨기에인 엄마와 그녀의 얼굴에서 털이 자라나는 희귀병을 가진 딸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딸의 치료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보았지만 결국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닮은 딸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 중에 한국의 특이한 이발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겪은 후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녀와 딸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델기에에서 태어난 특이한 딸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델기의 여성 마리앙느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산책하거나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생활을 즐기겠지만 저희 딸 레아는 다소 어려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딸입니다. 작고 귀여운 레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희귀병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딸이 희귀한 질병인 늑대인간 증후군은 몸 전체 또는 특정 부위에서 너무 많은 털이 자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주로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발의 성장과 관련된 신호 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모발이 자라게 됩니다. 때문에 외모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델기에인들은 딸의 털로 덮인 얼굴을 보고 두려움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들과 희귀병 전문가들을 찾아봤지만 현재는 딸의 질병에 정확한 치료법이 없어서 주기적으로 얼굴의 털 관리만으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덜 혐오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딸의 얼굴에서 자라나는 털을 보며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징그럽게 생각하며 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인데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남편과 저는 많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딸과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피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딸과 저희 상황을 특별하게 고려해 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위자료를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나이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쯤 딸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느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얼굴에 털이 자라 있는 딸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학 거부를 했습니다. 더욱이 딸도 점차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의 얼굴에 자라는 털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용을 배운 적이 없어서 딸의 얼굴에 있는 털을 제대로 자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머리카락들이 딸의 눈 주위에 접촉하면서 그녀가 더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미용사들에게 딸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털을 자르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미용사들은 딸의 얼굴을 직접 보고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미용사는 딸의 병이 전염될 수 있다며 딸과 저를 쫓아냈고 어떤 사람들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매장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딸과 저는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어쩌면 다른 나라라면 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덜 차별받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상황에 맞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특이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와 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한국인 분이 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탕을 주었던 경험과 같은 단 한 번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수라는 한국의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여수는 바다가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부터 며칠간은 딸과 함께 여수의 거리를 거닐며 그곳의 분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사람들은 딸의 얼굴을 조금 신기하게 보기도 했지만 그걸로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우리를 쫓아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길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된 산책이 어려웠는데 여수에서는 모든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과 함께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길에서 산책 중이었는데 이전에 보지 못한 신호등 색깔과 같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께서 다른 노인들의 머리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제가 상상하던 미용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중 내내 밖에서 지켜보던 주인분이 나와서 머리를 자를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 마음에서 떠오른 생각에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딸의 털을 보여준 뒤 그녀의 털도 잘라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중년 남성 주인분은 모든 머리를 자르면 된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즉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딸의 얼굴에 대한 당황을 보이지 않는 주인분의 태도에 감격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인분은 딸의 머리를 자르는 동안 정말 성심껏 대해주셨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딸의 얼굴에 털이 닿지 않게 아주 섬세한 기술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약 40분 동안 작업에만 집중하셨는데 얼굴에서 땀이 흐른 정도로 집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년 한국인 남성분이 딸의 얼굴을 정리해 주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주인분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주인분은 딸의 얼굴을 정리할 때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라며 따로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마음에 드는 미용실이 생길 때까지는 얼굴에 있는 털과 같은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관리해 주기 위해 언제든지 자신의 이발소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호의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겼고 그것이 한국인과 한국의 모습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딸은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딸의 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은 없지만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감정과 용기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발소 주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가끔 딸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한국인 분들께도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딸이 받은 사랑을 한국인 분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늑대인간 증후군은 주로 유아나 어린이에게 나타나며 성인기에는 증상이 줄어들기도 한다는데요. 대한민국에서의 따뜻한 배려와 호의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했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